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우재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하얼빈 공대면 그 영화에서 장첸이. 장첸, 그렇지. 네, 하얼빈 맞습니까? 장첸. 거기가 예, 하얼빈입니까? 맞습니다. 네, 하얼빈. 돈 받으러 왔는데 그런 거까지 알아야 되니? 그 하얼빈. 네. 이야, 하여튼 어떻게 잠시 귀국하신 겁니까? 네, 그 제가 뭐 책이 한 권 나오기도 하고요. 예. 아, 최근에. 예. 공동 연구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같이 연구하는 거 얘기도 하고 해서 아, 한국에. 추석 때는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예. 조금 먼저 일찍 오셨구나. 오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가시는 것도 추석 연휴 피해서 가시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RNA를 배운다고 들었는데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면을 잠깐만, 제가 하는 연구가 원래 RNA랑 관련이 있긴 한데 네. 제가 지금 하는 연구는 사실 초파리의 초파리. 교미 시간 연구를 하거든요. 초파리의 교미 교미 시간 예, 연구.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예? 놀라지 않으 좀 더 크게 만들었었는데 예. 작게 줄이셨네요. 이게 초파리가 이제 영어로 와우. 프루플라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초파리고 학명으로는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터라고 하는 종입니다. 저 위에 있는 애가 수컷, 밑에가 암컷. 조금 작은 게 수컷, 예. 예. 큰 게 암컷이고 교미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야. 그리고 그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터라는 종은 미국에서 이제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처음 실험실에 들여와서 지금 벌써 123년 넘는 시간 동안 유전학의 모델 생물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들면 몰모트로 쥐를 사용하듯이 유전학 그렇죠. 연구할 때는 저 초파리라는 저 친구를 많이 쓴다. 예, 벌써 노벨상을 4개 이상 탔고요. 그다음에 초파리가? 초파리로요. 아, 초파리. 왜 초파리로 합니까, 주로? 초파리가 초파리의 특성이 일단 있어요? 싸고 그다음에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기르는데 그다음에 예. 세대도 빠르고 그다음에 유전학적으로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도구라면 그 유전자를 넣었다 뺐다 껐다 켰다 예. 바꿔치기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와 방법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좀 쉬워요. 그게 예를 들면 다른 모기나 굉장히 쉽습니다. 초파리가 더 저희 실험실에 있는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기나 메뚜기나 다른 곤충에 비해서 저게 쉬워요. 그러니까 쓰겠죠. 우연히 초파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 다른 곤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아, 왜냐면 다른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초파리 이미 발달이 싹 돼 있군요. 이제 예, 방식이. 뭐그 네. 포유류에서는 생쥐가 가장 그런 걸 유전학 모델로 많이 쓰이고 곤충에서는 초파리가 그다음에 그 물고기는 또 제브라피쉬라고 조그만 물고기가 있어요. 걔도 또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단세포 생물로는 뭐 효모 같은 게 있고 그런 모델 생물들이 있죠. 예. 그거에 관한 책도 한 권을 냈는데 선택된 자연이라고 예. 어떻게 생물학자들이 모델 생물을 선택했고 그 모델 생물로 생물학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쥐가 선택됐고 왜 초파리가 선택됐는지. 네. 근데 이 초파리 교미 시간 연구를 제가 이게 한다고 하면 오미 시간. 근데 예. 가능하면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보여주시면. 특히 이번 시간은 자료 화면을 좀 감사합니다. 그 초파리 교미 시간 연구를 한다고 하면 예. 그 보통 이걸 왜 하냐, 우리가 왜 곤충의 교미를 봐야 하느냐, 예. 그걸 왜 연구비를 써야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하는 연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시계 안 보고 대충 감 잡으실 수 있으시죠? 근데 뭐 한- 느낌 예, 대략 몇 분 정도 예. 했나요? 뭐한 5분? 4-5분? 5분 했죠? 예. 근데 그게 1초가 아니었다는 거 확실히 아시죠? 그렇죠. 1분도 아니죠? 그럼요. 2분 아니죠? 예. 3분 아니죠? 예. 4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5분입니까? 그 정도죠. 예. 1시간 아니죠? 아닙니다. 예. 어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안 해? 그걸 그 어떻게 시간을? 하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재셨죠? 몸에 무슨 그 시간을 재는 기관이 있으세요? 귀가 소리를 듣죠. 네. 눈으로 빛을 보죠. 예.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미각, 그다음에 손은 촉각이죠. 아, 예. 시간의 흐름은 어떤 시간은 뭐가 잴까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셨죠 방금. 5분이라고. 그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냥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1초가 아니고 5분이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기억력일 것 같습니다. 기억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예. 뇌에 이 정도의 예. 지금 제가 몇 분이나 지났죠? 라고 묻는 순간 그 이진우 기자님의 뇌가 뇌가 쭉 한번 계산을 돌아보죠. 돌렸어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네, 돌리면서 그래서 옛날이랑 대략의 시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5분 정도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정도의 기억이면 제가 그 연구를 합니다. 초파리 교미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초파리가 교미하는 시간이 보통 20분 정도인데 예. 사람보다 길죠. 자, 오래 하네. 20분 정도 하는데 예. 이 초파리가 다른 수컷 경쟁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네. 교미 시간을 늘려요. 오히려 27분 정도로 한 7분 정도를 늘린 거죠.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네. 근데 이 초파리가 60일을 살거든요. 예. 근데 20분을 늘린다는 건 얘네한테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아, 총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서 인간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해보면 2달 정도 돼요. 아. 2달의 시간을 늘리는 거죠. 왜? 예. 이 암컷을 다른 수컷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다른 수컷들이 교미하는 걸 막기 아, 위해서. 내가 이제 끝나고 막고 있어야 떠나면 되는 네, 골대를 막고 있어야 네, 되는 골대를. 네. 아. 그래서 이 초파리는 자기가 교미를 오래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시간에 끝내죠. 시간의 길이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낼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더 길게 끌 수 있는 거죠. 교미 시간을. 아, 그거는 의도한 바가 아니고 그냥 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되는데 그게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참 근데 그거를 다들 이해되시죠? 그걸 인터벌 타이밍이라고 불러요. 예. 간격 인지라고도 하는데 예. 간격 인지 예. 시간 간격을 인지하는 초파리가 뇌에 그런 인지가 있어야지만 하여튼 늘린다. 시간을 늘려서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초파리의 교미 시간을 잘 연구하면 인간의 인터벌 타이밍을 유전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어떤 유전자들이 관여하고 이거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시간을 측정하고 예측하고 받아들이는 그 뭔가 그것이 초파리의 어디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전자들이 관여하는지 신경회로가 어떻게 연결돼서 그걸 만들어내는지 그걸 제가 연구하고 있고 예.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든가 뉴런이라든가 이런 논문들을 지금 계속 출판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 네. 그냥 대략 한 20분 정도라고 하면 예. 이제 떨어져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끝내는 데까지. 끝내는 데까지. 근데 언제 끝냈는지를 네. 그것도 압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컷이요. 한 20초 만에 끝내놓고 네. 그냥 20분 붙어 있다가 네. 20분 후에 떠나는 건지.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붙어 있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요. 그렇죠. 수컷이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예. 어떤 수컷의 몸 안에 태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짜여진 태엽이 있어서 예. 일단 붙으면 정확히 20분이에요? 붙으면 거의 20분 정도를 딱 합니다. 17분도 아니고 23분도 아니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20분 그 합니다. 어떤 초파리도? 대부분이요. 오. 되게 희한하네요. 그건 근데 이 태엽이 메커니즘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연구하고 어머나. 전 세계에서 저만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나오는 논문은 다 그거에 대한. 아니, 근데 얘가 초파리도 좀 피곤할 수도 있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피곤해도 있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손의 번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피로하다고 해서 교미 시간을 뭐 이상하게 줄이거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저도 그래서 자꾸 자존심 상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이 녀석이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 녀석이라고 합시다. 초파리. 네네. 이 녀석이 20분 정도의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네. 이게 인간으로 치면 침대 위에 20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너무 구체적. 그러니까 뭘 물어보시냐. 20분 동안 교미를 했던 건지 이거는 그거 안 되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sab입을 네. 20분을 계속 하느냐. 예, 그건지 그건 아니면 무슨- 끝낸 거는 무슨- 20초 만에 끝내놓고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운동을 계속 20분 그건 아니고 혹은 40초는 그냥 그래서 붙어만 있었던 건지. 이 행동이 아주 특별하게 진화했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자를 방출하는 건 아, 그렇죠. 5분 안에 끝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자식. 예. 예, 정자는 잡자마자 5분 안에 끝내요. 예. 근데 15분을 의미 없이 붙어 있는 거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이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 행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진화했다. Mate guarding hypothesis라고 하는데 예. 상대방을 다른 수컷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어한 장치다. 이거.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관계없이. 측정하는 회로가 어쩌다 보니 초파리에게 생긴 거죠. 발달됐고 예. 발달됐고 정확하게 20분을 그렇죠. 지킨다. 그리고 인간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런 원시 조상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그 보존된 걸 인간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 더 복잡하겠지만 하여튼 이야. 교미 시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뭐 교미 시간 얘기는
제가 흥미롭네요. 나중에 논문이 나오면 예. 또 나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네. 이게 뒤에 가면 이 얘기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요와 관련해서. 솔직히 안 대표도 궁금한데 교미를 좋아하시는 건 교미. 질문 못 하는 거지 20분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잖아 처음부터. 나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그냥 별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예.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상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네. 그럼 그 뒤에 한 15분 정도를 기다리는 게 네. 그냥 째깍째깍 그걸 그냥 아무 일 미리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잘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안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지. 그 시간만큼 기다리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그럼 뭔가 변화를 주면 네. 전에도 떨어지든가요? 이 초파리가 교미 시간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예. 암컷은 아무 역할을 안 해요. 네. 수컷만 해요. 암컷은 수컷을 고를 때까지만 예. 이 수컷이 내 마음에 드는지 할 때까지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예. 일단 붙고 나면 떨어지는 건 수컷 마음이에요. 수컷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수컷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끝내는 거예요. 예. 네. 예, 근데 그 시간이 예. 대충 태엽처럼 우리 걔네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럼 뇌 이 부분 살짝 바꿔주면 5분 만에도 떨어지는 그런 있습니까? 초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뇌에만 있는 거네. 그리고 3시간 동안 교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뇌의 시간의 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관념을 바꾸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근데 앞으로는 이 3시간 동안 교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3시간 또 붙어 있는다로 해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교미 후 3시간 동안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해 교미 후 주십시오. 3시간 동안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예. 교미 시간 연구는 이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진짜 이거 흥미로운 연구네요. 제가 이거. 오늘은 그 사실은 교미 시간 연구가 아니라 RNA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하러 예. 나왔는데요. 네. 이 책이 이제 조만간에 꿈의 분자 RNA라는 책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10월 초가 되면 1년에 딱 한 번 한국에서 과학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니, 언더스탠딩은 과학에 많이 관심 가지시지만 네, 네. 우리나라 대부분 뉴스 미디어나 이런 데들은 과학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예. 뭐 뉴스 말매도 항상 뭐 스포츠 스타나 이런 스타들이 나오지 과학계가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0월 초가 되면 노벨상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한 번 잠깐 관심 갖죠. 그렇지. 예, 예, 예. 노벨 한국은 과학상. 뭐 노벨 평화상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근데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번에 발표할 텐데 어떤 분야가 탈 것이냐를 두고 많은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예. mRNA 백신이 타지 않을까. 코로나 그 기간 동안 개발됐던. 개발한 거. 개발했던. 왜냐하면 코로나를 뭐 mRNA 백신이 전부 종식시켰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코로나가 올라갈 때 큰 기여를 했죠. 그거를 둔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기여한 게 mRNA 그럼요. 백신이고 그럼요. 그리고 그 mRNA 백신한 컨셉이 등장해가지고 그 약이 만들어지고 테스트되는 과정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진짜 급했으니까요. 네, 예. 그 미국 의생병과학에 사실은 힘을 보여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보통 노벨 생리의학상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약이나 이런 걸로 현실화되면 예. 주거든요. 예. 그래서 mRNA 백신은 줘야 된다. 왜 제 책을 왜 써서 줘야 된다. 제 책을 줘야 된다. 그걸 노리고 일단 썼다. MRN 줘야 된다. 최근에 나온 책 이름이 꿈의 분자 RNA라는 RNA인데. 책인데 예. 그 무렵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 RNA는 잘 모르죠. 네, DNA라는 얘기만 하죠. 많이 한국 들었죠. 분들도 이제 DNA라는 말은 거의 일상어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너의 DNA는 참 그렇구나 막 이런 표현들 정치인들도 많이 쓰죠. 그렇죠. 무슨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예. DNA는 유전 물질이에요. 예. 그리고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는 핵산이죠. RNA도 핵산이에요. 뉴클레이크 엑시드라고 하는데 예. 둘 다 핵산인데 DNA는 유전 물질로 특화가 되는 핵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중나선으로 만들어진 이유도 안정성을 위해서요. 사실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꼬이면 잘안 좀 더 풀려요.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거에서 더 안정적이거든요. 예. 핵산이라는 건 그 성분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핵산은 그 물질의 종류입니다. 네. 뭐 당, 음. 단백질 뭐 이런 거 다 물질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질 뭐 이런. 예. 그러니까 핵산은 그런 물질의 한 종류를 핵산이라고 해요. 네. 특별한 게 만들어져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으면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조미료도 핵산이죠. 예. 그 조미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얘네도. 근데 그 RNA는 뭐냐면 유전 물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RNA를 유전 물질,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게 보내주는 유전 물질 쓰는 생물은 아니고 생물 같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예. 우리가 고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를 유전 물질 씁니다. 네. 유전 물질 쓰는데 대부분의 생물은 DNA를 유전 물질로 써요. 그리고 DNA와 RNA 둘 다 핵산인데 둘 다 핵산인데.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는 네네네. 식으로 되어 있으면 DNA. 네네네. 좀 다른 형태면 예, RNA인데. 그래서 저기 6번째 슬라이드를 틀어주시면 네. 이거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6번째 슬라이드. 요 가면 슬라이드를 되죠? 직접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저기까지는 셀프입니다. 이 DNA가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아하. 이중나선 이중나선. 구조죠. 그래서 이 DNA가 RNA가 되는 걸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불러요. 전사. 예. 전사. 그래서 이 RNA가 프로틴, 단백질이 되는 걸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 분자 생물학의 중심 도구마, 센트럴 도구마는 이거예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DNA가 RNA가 되고 네. RNA가 단백질이 된다. 그게 끝이에요. 이 간단한 도구마를 가지고 분자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DNA가 깨진 겁니까? RNA는? 아니죠. DNA에 있는 그 정보를 예. 여러 단백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쭉 스캔을 해요. 예. 이게는 그 네. 유전 물질이니까 유전 시켜주는 그렇죠. 거니까. DNA는 일종의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와서 이걸 읽어요. 예. 아하. 그래서 그 읽으면서 RNA를 만들어내요. 아. 이거랑 똑같이 생긴. 예. 그래서 똑같이 생긴 애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게 걔가 RNA가 되는 거예요. 아. 그 RNA는 무슨 일을 해요? 걔는 그 RNA 자체로도 일을 하긴 하지만 예. 그 RNA는 대부분 단백질로 번역이 돼요. 변신한다. 우리의 그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항체라든가 피부라든가 모든 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예. 그 단백질을 만드는 게 RNA예요. 그 유전 정보에 있으니까 얘는 피부를 어떻게 만들어? 그걸 긁어와서 RNA가 만들어지면 걔가 머리카락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코가 되는 거고 그렇죠. 손가락이 되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서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왓슨 앤 크릭 이건 들어보셨죠? 네. 아인슈타인은 아시고 예. 뉴턴도 아시고 네. 다윈도 아시고 네. 압니다. 파스테르 압니다. 아시고 왓슨 크릭은 아시죠? 뭐 예, 조금 덜 잘 들어봤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본 들어는 기억이 보- 있습니다. 저도요. 이 생물학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려 할 때 예. 예. 생물학자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다윈. 다윈이죠. 맨 네. 왼쪽에 있는 분이네요. 다윈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파스테르. 오. 파스텔입니다. 예? 중간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멘델이에요. 아 맨델의 법칙. 멘델 만든 법칙. 사람. 예, 멘델인데 많은 분들이 다윈이랑 파스테르가 동시대 사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윈이 훨씬 오래전 사람이. 그렇죠. 한 100년 정도 오래전 된 사람 같죠. 그냥 친구구나. 다윈은 영국에서 그다음에 파스테르는 프랑스에서 예. 같은 시대에 생물학을 했어요. 아. 근데 우리는 다윈은 더 오래된 것 같고 이 둘이 같은 연구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네. 예. 하지 않고 다윈이 했던 연구를 대부분 진화 생물학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진화론, 예. 뭐 이런 자연 선택 예. 이런 거 대중서로 많이 나와 있는 얘기들. 그 반대는 창조론. 예, 창조론. 제가 고소를 당했어가지고. 그 오른쪽에 예. 파스테르가 만든 학문을 보통 생리화학, 미생물학, 생화학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예. 생리화학이라고 쓰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생리화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활동을 화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윈은 저 화학을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의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파스테르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파스테르는 다윈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둘 다 몰랐군요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파스테르는. 파스테르는 뭐 백조목 플라스크 만들어가지고 미생물이 이걸 발효를 시키네, 뭐 오염을 시키네 이런 거 연구하고 있었고 다윈은 뭐 사람이 기원. 원숭이에서 나왔네 이런 거 연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물학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예요. 두 개. 이 진화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 한 도메인과 예. 생리. 생리학 혹은 생리화학 혹은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예. 어. 이 두 도메인이 어. 약간 걸쳐져 있는데
그 외에는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둘 다 생물학이라고 부른다. 둘 다 생물학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이 대중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분들이 대부분 진화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진화생물학을 일종의 생물학의 기본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대생물학에서 진화생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작아요. 5%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생물학은 그냥 분자생물학이에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고 하는 모든 생물학이 분자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 붙잡고 너는 무슨 생물학자야? 그러면 난 분자생물학자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 mRNA 백신이라는 게 나온 그 전통은 이 진화생물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생리화학이라는 분야 파스텔의 후예 후배들 파스텔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왜 이 친구들을 알아야 되냐면 이제 왓슨 크릭은 보셨죠? 그러니까 제이콥 앤 모나드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분들도 노벨상 수상자인데 들어보셨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스텔의 후예들이죠. 프랑스 분들인데 이분들도 노벨상을 타셨어요. 뭐로 타셨냐면 그 오페론이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밝히셨고 대장균에서 그다음에 mRNA라는 전령 RNA라는 것의 존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탔는데 사람들이 이름 모르죠. 자크 모노 그다음에 프랑스와 자콥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왓슨 앤 크릭은 잘 알죠. 왜냐하면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 근데 둘 다 노벨상을 탔고 같이 비슷한 시기를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자생물학에서 더 중요한 건 자콥하고 모너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심지어 프란시스 크릭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mRNA라는 걸 발견하는데 우연히 아까 그 센트럴 도그마 기억나시죠?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된다는 거잖아요. 1953년에 왓슨하고 크릭이 이중나선 구조가 유전 물질일 거라고 밝혀 네이처에 논문을 내요. 당장 유명해진 건 아닌데 한 유명해진 데 10년 정도 걸렸지만 그래서 유전 물질의 그 구조를 밝힌 게 왓슨 크릭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럼 이 단백질이 대부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 이 DNA랑 단백질 관계는 뭐야? 우리 몸의 구성은 단백질인데 그렇죠.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DNA는 어디 있냐 이런 거. DNA가 그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야?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DNA가 관여하느냐?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간을 매개하는 게 RNA라는 사실을 무려 20년 동안 모릅니다.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몰라요. DNA는 일종의 설계도? 설계도일 뿐이죠.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단백질은 집으로 치면 뭐 벽돌, 뭐 철근, 뭐 이런 유리창 이런 건데. 그렇죠. 이 설계도에서 이런 집을 만드는 게 그 과정에 누가 만들어요? 연결고리가 뭐냐? 누가 보고 만들었냐? 건설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와서 뭘 해야 되잖아요. 설계도 보고. 그죠. 설계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집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그 일꾼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일꾼이 RNA라는 걸 밝힌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누군가 설계도가 있고 결과물이 있어요. 뭔가는 하겠지 중간에. 되게 재밌는 게 이 문제를 풀려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기라성 같은 모든 학자들이 뛰어듭니다. 뭔가 있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당연하지. 설계도가 집이 있으면 세 개가 있어요. DNA가 있고 RNA가 있고 단백질 있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DNA가 설계도고 단백질은 집인데 DNA와 RNA와 단백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셋 중에 지금 역할 하나 안 하는 녀석이 RNA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한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건 모르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진짜 그 노벨상을 탄 사람들조차도 이게 무슨 암호 코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코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RNA가 어떻게 DNA 정보로 단백질을 만드는지 몰랐던 거예요. 범인은 그 녀석이 확실한데 그때의 범행 도구와
실제로 방법은 알 수 없었다. 그렇죠. 암흑 물질이었네. 암흑물질 정확한 비유입니다. 뭔가 있어야지만 설명이 돼. 그리고 왜 그랬냐면 DNA랑 단백질은 예. 양도 많고 보기가 쉬운데 예. DNA 핵 속에 있어서 보기 쉽거든요. RNA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물질입니다. 예.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져요. 아 그래요? 예. 오.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죠. 뭔가 살짝 일을 하고 가는 일을 거네. 하고 사라지죠. 야, 왜? 벽돌을 10개를 쌓아야 아니야. 돼.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나서 공사 인부들 거기 살지 않잖아요. 예. 아, 그렇지. 그렇지. 만들고 사라진 거구나. 설계도와 진반이 남지. 근데 나중에 우리가 가서 아파트를 보면 어. 공사 인부들이 지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똑같은 거. 그래서 그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정말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개봉했죠. 네. 그 오펜하이머가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로 핵폭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폭탄이 터지고 그다음에 막 물리학 스파이로 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오펜하이머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많은 물리학자들이 핵폭탄이 터지고 나서 원자폭탄이 터지고 오펜하이머가 스파이로 몰리고 나서 분자생물학의 학문으로 도망옵니다. 그러면서 이 분자생물학에 뛰어들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낸 학문인데 아하. 그 사람들조차도 못 풀다가 이 프랑스의 두 생물학자가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왓슨 앤 크릭만 외우지 말고 예. 자크 모나코? 모노 그다음에 프랑스와 자콥이라는 이름도 외우시면 네. 좋을 것 같다. 그래. 저게 더 중요한데 교과서에는 그 이중 나선 구조가 나와서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네. 그냥 왓슨 앤 크릭만 외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명의 기원이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했잖아요. 네.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지구밖에 없죠. 화성인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예. 생명이 처음에 탄생할 때 그럼 어떤 유기물질들에서 생명이 만들어졌을까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오파린이라는 사람은 뭐 수프를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 끓여 가지고 거기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뭐 이랬다라는 거 가지고 노벨상도 타고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자,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유전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세포막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 뭐가 처음이었을까? 라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세 가지 답이 나왔죠. DNA가 있고 RNA가 있고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뭐가 답이냐? 뭐가 먼저 생겨났을까? 에서 가장 그럴듯한 답이 RNA입니다. 그래서 그걸 RNA 월드 하이포테시스라고 불러요. RNA 세계 가설. RNA 세계. 그러니까 수십억 년 전에 예. 지구에 처음에 RNA 월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RNA들로 만들어진 세계가 있었고 RNA만 있는 바다에, 바다에 예. 그 RNA들로부터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붙어서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진화했다는 게 현재 가장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처음에 생물의 시작이 생물의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죠. 생명의 시작이 생물이라기보다는 RNA라는 게 왜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RNA가 그 유전 물질로도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예. 그 단백질처럼 기능하기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촉매 현상을 유도하거나 효소로 기능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DNA로도 일을 할 수 있고 단백질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건 RNA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RNA가 생명의 시작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NA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RNA 월드 세계를 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네. 사람들이 관심 있겠습니까? 예. 예, 그 관심이 없죠. 근데 mRNA 백신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어요. 예. 근데 이 mRNA 백신은 제가 대학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예.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말이 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RNA를 직접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RNA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네.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이 RNA라는 물질이 얼마나 불안정하냐면 손에 닿기만 하면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안 떨어지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뭐 쓰고 장갑을 3겹 4겹씩 끼고 마스크 하고 표피 안 떨어지게 하려고 상피 세포들. 왜냐하면 RNA를 분해하는 수많은 그 효소들이 예. 여기에도 있고 이런 테이블에도 있고 우리 피부에는 덕지덕지 있어요. 예. 왜 있겠습니까? RNA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우리 피부에 엄청나게 많아요. 예. 항상 있어요. 손을 씻어도 조금씩 다시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RNA가 못 들어오게? 그 RNA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겠죠. 그럼 그 RNA가 왜 못 들어오게 할까 우리 몸에? RNA가 들어오면 외부 RNA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내 RNA
고유의 RNA가 중요하니까. 예. 아닙니다. 그럼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셨어요.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 공기 중과 이 토양과 수많은 곳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RNA를 대부분 유전 물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RNA 분해 효소를 덕지덕지 발라 놓으면 바이러스 못 들어와요. 침투가. 바이러스가. 1차 방어막인 거예요. 예. 1차 방어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생 때 RNA로 백신을 만든다고? 그게 그러면 찔러 넣으면 들어가자마자 없어질 텐데. 아하. 그걸 어떻게 mRNA로 백신을 만들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RNA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고 들어가 봤자 바로 우리가 죽어. 억지로 넣을 수는 있죠. 네. 주사해가지고 예. 그거 그냥 피 속에서 없어진다. DNA도 아니고 그거 그렇지, 사라진다. 그 약으로 기능 못한다. 예. 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생물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제가 이 제 책의 첫 그 장에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 모든 과학자들에게라고 썼거든요. 예. 제 책에 그 누구한테 헌정하잖아요.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 모든 과학자들에게 쓴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인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mRNA 백신 나와서 고마운데 막 이러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mRNA 백신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1960년대부터 예. 2020년대까지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이걸 붙잡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살려보려고 몸속에서 아니요, 살려고요. 그냥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mRNA를 약으로 쓸 수 있을까? RNA를 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사를 가지고 그리고 mRNA 자체에 대해서 연구한 거. 모두가 DNA를 연구하고 있을 때 예. RNA를 연구한 마이너리티 그룹이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은 그걸 굳이 고민해봤어요? RNA가 약으로 만들어지면 뭐 좋은 게 있어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어디가 터질지? 과학기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주식시장도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아요. 예. 뭐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의 개발사에도 나오는데 예. 이 난다 긴다 하는 뭐 머크라든가 뭐 이런 파이저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예. 처음에 mRNA 백신은 투자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린 DNA 백신 할 거야 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다. 우린 DNA로 백신 만들 거야. 그게 당연한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돈이 될 것 같고 mRNA 백신 만들어봤자 불안정해서 없어질 건데 그 연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연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우리가 운이 왜 좋냐면 코로나 터지기 한 5년 전이 피크였거든요.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mRNA로 백신을 만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이 백신을 통한 임상이나 이런 게 다 늦어졌을 건데 우연히 코로나가 터지고 임상 시험이 빨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mRNA 백신을 실용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것도 어려웠겠는데 하필이면 둘이 운때가 서로 맞았군요. 제가 기본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DNA 백신과 mRNA 백신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DNA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면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잘 안 죽는다, 잘 안 깨진다. 그 물질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 그건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세요. 그걸 잊어버리시고 아까 얘기한 센트럴 도구마만 생각하세요.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DNA 백신은 DNA를 넣어줘서 단백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그렇지. 네. RNA 백신은 그 DNA 단계 건너뛰고 그냥 RNA를 넣어서 단백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단백질을 만드냐? 항원 단백질. 그러니까 바이러스 껍데기라든가 여기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면역계가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mRNA 백신과 DNA 백신의 원리예요. 근데 세 단계로 하느냐, 두 단계로 하느냐. 그 물질을 DNA에 쓰느냐, RNA에 쓰냐인데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당연히 DNA 써야지. DNA를 쓰는 게 안정적이고 오래 갈 거고. DNA 쓰면 RNA 거쳐서 당연히 단백질 되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 사람들이 mRNA 백신을 만들겠다고 했는지, 뭐 특이해 보이고 싶었는지, 아니면 무슨 블루오션을 찾아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없었던 과학자의 이름이 커털린 커리코라는 사람이에요.
헝가리 분이고 난 RNA로 한번 해볼래. 네, 그분이 이번에 노벨상을 타면 mRNA 백신 이분은 무조건 탑니다. 어. 그래서 이름 외워놓으세요. 커털린 커리코. 커리코예요. 커리코. 보통 커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커털린 커리코. 헝가리에서 태어난 여성 과학자고 예. 헝가리 도축업자의 딸로 태어났어요. 네. 도축업자의 딸로 태어나서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과학자라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대요. 네. 헝가리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서 웬일인지 모르게 이분이 생물학을 하게 됩니다. 네. 왜 생물학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뭐 꿈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 생존을 위해서 네. 걸어간 것 같아요. 예. 어떻게든 대학에 가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갔다. 그렇죠. 운이 좋아서 헝가리에서 박사까지 하게 되고 그 심지어 박사는 mRNA랑 아무 상관없는 물벼룩 연구를 했어요. 물벼룩? 물벼룩. 예? 물벼룩이 추운 데서 왜 잘 사는지 뭐 이런 거를 연구하셔서 예. 좋지 않은 저널에 논문을 내고 어떻게 운이 좋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열심히 박사학위 연구원 같은 걸 해서 운 좋게 논문이 몇 편 나왔고 그래서 교수가 돼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수가 되는데 네. 교수가 된 다음에 이분이 mRNA를 약으로 쓰겠다. mRNA를 어떻게 약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mRNA를 그냥 우리 몸에 주사를 하면 우리 몸이 mRNA를 바이러스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 네. 외부 물질이니까. 네.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해요. 잡아먹은 게 분해시켜 버리려고 예, 예. 하죠. 예. 근데 그 과정을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커리코 박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속일 수 있을까? mRNA를 우리 몸에 주사해도 우리 몸이 이걸 바이러스를 인식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가 카탈린 커리코가 던졌던 질문이고 이걸 발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15년이 걸리는데 예. 그분은 굳이 그걸 속여서 뭘 얻으려고 하셨을까요? 보통 많은 과학자들의 머릿속에는 거기까지 계산이 서 있지 않아요. 보통은 이거는 나쁜 녀석이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항체도 생기고 그게 그런 건데. 백신으로 기능을 하는데 과학자들을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십시오. 하여튼 괜히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오케이. 저도 아까 시간 연구 말씀드렸죠. 예. 저도 그냥 초파리 교미가 재밌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찾게 되니까 그게 간 거지. 근데 하여튼 mRNA를 몸에 주입하겠다는 시도는 많았기 때문에 커리코 박사가 mRNA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거를 우리 몸을 속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희한하네. 예? 시련이 시작되는 게 이 커털린 커리코가 교수가 됐는데 예. 논문이 안 나옵니다. 그게 발견을 못해요. 너무 어려운 연구 시작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연구. 예. 논문이 안 나와. 논문이 안 나오면 과학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구비를 아무도 안 줍니다. 그 연구비를 안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학에서 이 사람한테 테뉴어, 그러니까 종신직을 안 줘요. 예. 그리고 자르죠. 네.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잘렸어요. 논문이 안 나와서. 잘리진 않았는데 예. 교수직을 박탈당하죠. 교수직을 넌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넌 논문도 못 내고 연구비도 못 따오고 왜 여기 있느냐? 명문대거든요, 펜실베니아.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카탈린 커리코가 하는 연구를 싫어했어요. 그 대학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카탈린 커리코가 이민자잖아요. 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딸도 뭐 대학을 보내야 되고 뭐 하니까 그 드루 와이스만이라는 아마 노벨상을 타면 드루 와이스만도 같이 탈 거예요. 예. 드루 와이스만은 백인이었는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예. 되게 제너러스하다고 알려져 있었대요. 많은 학생들에게. 카탈린 커리코가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 랩에 들어와서 그냥 연구해라. 교수는 아니지만 뭐 연구 월급 줄게.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수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구원이 교수 밑으로 연구를 대학원생이 들어가고 돼버렸네. 그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지금 이제 카탈린 커리코가 노벨상을 타면 그 논문 때문에 타는 건데 이뮤니티라는 저널에 네. 논문이 나가게 됩니다. 이 드루 와이스만을 교신 저자로 예. 카탈린 커리코를 제1 저자로 메인 하는 저자로. 논문이 이뮤니티에 나가서 지금 그게 조회수 그 거의 뭐 그 사이테이션 넘버가 뭐 몇만이 넘어가는데 그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우리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기가 있는데 그 예. mRNA 염기가 보통 DNA AGTC라고 하잖아요. 예. RNA는 AGUC예요. 예. T가 U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U를 슈도 우라닌이라는 걸로 바꿔치기 해요. 가짜로 바꿔치기요.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그냥 해본 거예요. 예.
이유는 몰라요.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겠죠.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이것도 달아보고 저것도 달아보고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우라닌을 슈도 우라닌으로 바꾸는 순간 네. 우리 몸이 이거를 외부 물질로 인식을 안 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유를 알게 됐죠. 이유를 알게 돼서 논문을 낸 거죠. 뭐 톨 패스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RNA를 인식하는 리셉터들이 있는데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이걸 인식을 못하네. 이걸 바꿔버리면 속인 거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발견 덕분에 mRNA 백신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게 어떻게 연결돼요? mRNA를 우리 몸에 넣을 때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면역계를 너무 활성화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mRNA를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유리딘만 슈도 유리딘으로 바꾸면 네. 된다. 그 카탈린 커리커 박사는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리고 드류 와이스만은 미국 사람이니까 예. 특허를 내자. 특허를 냅니다. 근데 이 특허가 지금 살아 있었으면 이야. 지금까지 갖고 있어. 이게 논문이 1990 몇 년도에 나오니까 이걸 들고 있었으면 2000년도에 나온. 지금 카톨릭 커리커는 돈방석에 앉았겠죠. 네. 화이자랑 이런 데서 그걸 샀으니까. 근데 이 펜실버니아 대학이 나쁜 대학이 그 특허가 자기한테 소유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에서 연구한 거니까 팔아버립니다. 싹 헐값을 이상한 회사에 팔아버려요. 근데 그 회사가 돈방석에 앉았어요 지금. 거기가 모더나입니까? 모더나도 아닙니까? 모더나가 이제 그 회사에서 사요. 그 특허를. 그것도 싼 값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어마어마한 특허가 네.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 횡포에 의해서 그 뭐 몇만 달러도 안 되는 돈에 팔려 나가요. 커리커 박사가 지금 이 사람은 되게 착한데 그걸 회고하면서 참 대학이 그걸 나한테서 뺏어가서 팔 때 자기도 황당했는데 열 받았는데 소송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참 너무한다 인생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분은 이제 노벨상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죠. 네. DNA 백신으로 만드는 것과 RNA 백신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잘 죽을 것 같은 RNA를 넣어서 그러니까 3단계가 아니고 2단계의 백신을 만들면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DNA로 백신을 만들면 예. 좋은 점은 딱 하나. 그러니까 이건 가설인데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단백질을 만들어낼 것이다. 계속 비슷한 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 딱 하나였어요. DNA는 우리 몸 안에서 안정적이니까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핵으로 들어가면 일단 거기서 우리 DNA랑 똑같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꽤 오래 갈 것이다. 몇 달, 뭐 몇 년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는 것 때문에 DNA로 백신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이 제 책에 나오지만 대부분의 제약사가 거기다 배스를 했어요. 근데 다 틀렸죠. 지금 DNA 백신으로는 상용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mRNA 그 코비드 백신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안 돼요 잘. 왜요? 이유는 모릅니다. 아니 그 우리가 그동안 mRNA 나오기 전에 백신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썼던 다양한 백신들은 대부분 바이러스를 뭐 죽인다던가, 죽인다던가, 아니면 바이러스 단백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사를 한다든가. 단백질을 넣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원초적으로 넣는 거죠. 아예 단백질을 원초적으로 넣는 거고. 중국에서 제가 받은 그 주사가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자외선 같은 것에서 죽인 다음에 넣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백신들은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사하는 거죠. 그럼 그 단백질을 바이러스 껍질이 단백질이니까 우리 면역계가 이건 적이다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그게 백신의 원리잖아요. 근데 DNA 백신은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까? RNA 백신은 성공했는데 이 mRNA 백신이 성공하는 바람에 저쪽 같은 투자들이 이쪽으로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단백질을 그냥 몸에다 주입시키는 과거의 백신에 비해서 mRNA를 넣는 백신은 뭐가 좋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과학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대학원생으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좋냐면 기존의 단백질 백신은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그 바이러스를 분리해가지고 컬처해가지고 많이 불려가지고 단백질을 분리하든가 아니면 그 바이러스에서 어떤 단백질이 항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내가지고 그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주사를 하든가 이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아내는데. 코로나가 유행하면 그 코로나의 그 단백질을 방금 말씀하시는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시간이 그걸 하려면. 걸리겠죠? 근데 mRNA 백신이 좋은 게 뭐냐면 mRNA는요. 디지털 코드예요. AGUC라고 했잖아요. 예. 그 코드 4개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오면 바이러스의 유전자 시퀀싱은 하루면 끝나거든요. 네. 하루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코드를 알죠? 네. 코드에서 우리가 아무데나 잘라가지고 넣어보면 돼요. 그냥 테스트 해보면 돼요. 예. 바로. 바로. 그 진짜 일주일도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아무데나 랜덤하게 뭐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한 2,000개 된다, 3,000개 되면 100개씩 자르든가 200개씩 자르든가 막 잘라가지고 이따가 나올 텐데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거 싸버려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요. 예. 집어넣어서 면역 반응이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내면 그게 mRNA 백신이 되는 겁니다. 와. 생산 단계가 무지하게 빨라지고 테스트 단계도 무지하게 빨라진 거예요. 아, 디지털 아예 코드기 때문에. 완벽한 완제품으로 만들려면 뭐가 완제품으로 딱 효능이 있는지 실제로 다 만들어 봐야 되는데 아까 이진우 그거는 기자님 답이 하나만 있는 건데. 예. 원래는 아파트를 때려 넣어야 되는데 예? 공사장 인부 한 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아파트 짓는 거야 여기서 알아서. 우리 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쉽죠. 쉽겠네. 쉽네. 그러니까 RNA가 키였던 거예요. 백신에. 아. 백신의 핵심은 어떻게 외부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낼까인데 예.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 단백질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아니야 DNA를 넣자. 왜 DNA는 안정적이니까. 근데 안 돼 잘. RNA를 넣어봤어. 잘 돼요. 인부만 넣는데 잘 돼요. 근데 인부가 넣는데 인부가 그 디렉션을 정확하게 수행합니까? 그렇죠. 설계도가 왜냐면 없는데? 설계도랑 RNA는 기본적으로 설계도의 복사판이에요. 설계도의 복사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인부가 컴퓨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할 역할은 머릿속에 갖고 알고 들어가는 있어. 거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이게 이 일이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일어났을 일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 mRNA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예. 왜냐면 왜 안 했냐면 독감을 제외하고는 그 바이러스 백신은 돈이 안 됩니다. 주식 방송이에요. 예. 돈이 안 됩니다. 그냥 며칠 쉬면 나으니까. 예, 암만- 감기 백신을 굳이 그렇지. 굳이 그리고 웬만한 백신은 폴리오 바이러스나 소아마비 백신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뭐 굳이 그거 다 이미 공정까지 나와 있는 백신을 만듭니까? 이렇게 급하게 만들 백신이 없군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mRNA 백신으로 제약사들이 예. 암 백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암 백신. 암 백신. 한 방 맞으면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암을 유발하는 뭔가를 알아야. 그렇죠. 그 연구를 엄청나게 했죠. 어떤 녀석이. 어떤 것들을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암세포로 인식해서 죽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예. 수십 년 동안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표적 단백질에 대한 후보군은 굉장히 많아요. 또 mRNA 백신 쉽죠. 표적 단백질을 어차피 표적 단백질도 RNA에서 만들어지니까 예. 막 잘라서 넣어봐요. 그래서 암을 잘 죽여. 그럼 걔가 암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암을 잘 죽이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강할 때 암을 넣어보는 거군요. 그렇죠. 암에 관련된 단백질을 넣어서 우리 면역계한테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몸에 생기면 무조건 죽여.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게 백신의 원리죠. 백신에 올리죠. 그러다가 아. 암 백신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mRNA 백신을 테스트할 기회가 딱 온 거죠. 코로나로. 코로나.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고 광범위하게 테스트해야 되고 예. 하는데 지금 안정성은 이미 어느 정도 구현이 돼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가 가자 해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우리 할 수 있다 이야. 돈 엄청 투자 받아가지고 예. 독일하고 미국에서 야. 엄청나네. 세상에. 그래서 아시겠지만 모더나와 화이자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아실 거고 예. 떼돈을 벌었죠. RNA한테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RNA한테 어떻게 미션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 미션을 주는 RNA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RNA는 들어가면 일꾼을 하는 애예요. 일꾼이에요. 그럼 들어가면 집을 줘. 근데 얘한테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기는 쉬워요? 그쵸. mRNA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실험실에서. 아 그래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쉬워요. 이것저것 섞어주면 그냥 만들어져요. 예, mRNA가 이제 직접 사람들이 뭐 만들어볼 기회는 없겠으니까 제가 대학원생 때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예. 그 DNA 있잖아요. DNA. 예. 네? mRNA에 그걸 카피할 DNA에 예. DNA를 잘라가지고 네. 시험관에 넣고 근데 그 DNA를 전사시킬
T7 폴리머레이즈라는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가 보통 전사를 시키는 단백질이거든요. 네. 그 단백질 하나 넣어주고 예. 그다음에 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ATUC로 돼 있잖아요. 그 예. 염기를 따로 넣어줘요. 그리고 37도에다 꽂아 놓으면 갑자기 이게 얘네가 뿌얘지기 시작해요. 이 액체가 예. 하얘져요. 그게 RNA입니다. 아, RNA가 된 거예요? 생물학 실험실에 들어와서 한 달만 지난 대학원생이면 다 만들 수 있는 게 mRNA예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쉽고. 그런데 이제 이 mRNA 백신을 쓰는 RNA는 뭐 슈도 우라실 쓴다고 했죠. 예. 그것도 바꾸죠. 그냥 우라실 대신 슈도 우라실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이유를 밝혀낸 게 훌륭한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mRNA 백신의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일으키는 모든 질병에 대한 약을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또 빨리. 네, 빨리. 어마어마하게 빨리.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고 있지 않지만 예. 암 같은 경우에 치료제로 mRNA 백신을 그러니까 mRNA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예방하는. 이 mRNA 백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백신은 뭐든지 예방이니까. 예, 백신은 예방의 차원이잖아요. 예방의 차원. 그리고 그래서 이 커털린 커리코라는 이름을 외우셔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이 mRNA 백신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백신 이 개발사가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커털린 커리코는 이름이 없는 사람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예. 근데 데릭 로시라는 사람이 모더나 창업자거든요. 모더나. 예. 이 데릭 로시는 카탈린 카리코와 정반대의 길을 건 엘리트 과학자입니다. 토론토 대학을 나왔고 스탠포드에서 박사하고 연구원을 한 다음에 하버드 교수가 되는 사람이니까 예. 거의 인생에서 그냥 그러네요. 꽃길만 달린 예.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세상이 웃기냐면 데릭 로시는 커털린 커리코가 연구했던 논문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갖고 투자를 받습니다. 아, 이런 게 있으니. 야,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겠어. 돈 줘. 그래서 모더나를 창업합니다. 이야. 자기 논문도 아니고 카탈린 커리코 논문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왜? 선구안이 있었네. 이거는 진짜 훌륭한 논문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리고 mRNA 백신 어느 정도 연구하다가 회사 팔고 튀어요. 은퇴해버렸어. 도망가요. 또 팔고 자기는 그냥 투자 비망했어하고 딴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이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한 카리코는 암도 걸리거든요. 나중에 카리코가 암도 걸려요. 그래서 암 걸리고 이제 지금 치료를 했는데 그런 사람은 밑에서 벚꽃 끼면서 결국 60이 넘어서야 겨우 어떻게 좀 영광을 보나 하는데 데릭 로시는 30대에 자기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자기 그 간판만 가지고 투자해주는 사람들 하버드 버스턴에서 투자 받아가지고 모더나 만들고 지금 모더나 그렇게 됐잖아요. 세상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 mRNA 백신 개발사에 숨어 있어요. 사이언스 떴다방이네. 사이언스 떴다방이고 더 재밌는 건 사실은 이 mRNA 백신 개발사는 두 줄기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mRNA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mRNA를 어떻게 백신으로 이용할 거냐를 연구해 본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그거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mRNA를 우리 몸에 넣으려면 지질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포장을 안 하고 넣으면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죽는다고 했죠. 바이러스 껍질처럼 뭔가를 포장을 해줘야 돼요. 잘 안정적으로 배달이 되게 우리 몸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게. 그걸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LNP. 노벨상을 타면 이거를 발견한 쿨리스라는 사람도 같이 탈 거예요. 이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 제 책 판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 캡슐 같은 겁니다. 제 책 판매를 위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커털린 커리코와 드류 와이스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고 이 그 피터 쿨리스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타면 mRNA 백신이 석권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놓은 책이 김우재 교수님의 꿈의 분자 RNA라는 책입니다. 근데 아니, 저도 이제 책은 좀 제 책이 어려워서 안 팔려요. 제가 심지어 아니 설명은 이렇게 쉽게 하시는 분이 근데 책은 이제 글이니까. 제 책에는 옛날 책에는 제가 이 책이 어렵다면 그건 내가 독자를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써놓은 이유가 어려워서 안 사니까. 어려울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널 존중해서야. 그러니까 읽어 이런 건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mRNA 백신사에서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예. 로버트 말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사람인데 예. 이 스티븐 베논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트럼프 밑에 있었던 수석 그 있었잖아요. 이분이 mRNA 백신 개발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mRNA를 한번 찔러보자 생쥐한테 예. 이걸 처음 했던 대학원생이 이 로버트 말론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말론이라는 예. 사람이 대학원생 때 예. 그냥 좀 어설픈 지질에다가 mRNA 섞어갖고 찔른 거야 생쥐한테. 그래서 논문을 냈어요. 이거 넣었더니 발현이 되더라 단백질이. 첫 논문이 이 사람 논문이에요. 예. 그래서 얘는 아직도 자기가 mRNA 백신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고 다녀요. 로버트 말론이라는 사람. 근데 안 죽었다 이거지. 찔러서 내가 안 한 논문도 냈고 이건 내 기술이다. 막 특허 분쟁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걸 갖고 그래서 이 사람의 스승이 특허를 내요. 특허를 냈는데 이제 이 스승하고 이 특허를 낸 거를 대학이 또 땅에다 팔아버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소송을 하고 이 사람은 커리커와 반대의 길을 걷는데 이 사람은 열이 받아서 소송을 하고 소송전을 시작하고 자기가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 막 이러다가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실패하고 투자가 실패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코로나19 때 mRNA 백신을 막 우리가 막 맞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온갖 미국의 방송에 다 돌아다니면서 mRNA 백신 맞으면 죽는다. 죽습니다. 내가 잘 아는데. 그래서 과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음모론자로 변해버려요. 화가 났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내 작품을 연구에. 내 허락도 없이 니네가 가져가가지고 저거 돈방석에 앉았는데 나는 돈도 못 벌고 있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막 그런 로버트 말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 로버트 말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흑화됐네 흑화. 그러면 이 RNA. mRNA 이 기술로 다음 작품은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코로나 백신이 일단 만들어져서 인류가 잘 썼고 모든 병에 백신이 가능해요? 그럼 언제쯤 모든 나와요? 병에? 아니요. 모든 병은 아니고 면역과 관련된 병들 있죠. 전염병, 감염병, 네. 암도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계가 예. 암세포를 잘 캐치해서 죽이면 암이 괜찮죠.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우리 정상적인 사람 몸에서 암세포가 하루에 뭐 1000개, 2000개씩 만들어진다고 해요. 예. 몇 개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 그 암을 면역계가 이렇게 경찰처럼 순찰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 싹을 잘라버리면 암에 안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암 치료제 시장에서 예. 이 면역계 쪽으로 넘어가는 게 면역을 잘 조절하면 암에 안 걸릴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이 mRNA가 지금 거기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단백질 표적만 잘 고르면 로또가 걸리면 이거 주사하면 예를 들어서 너는 평생 췌장암 안 걸려. 대신 이게 왜 돈이 되냐면요. mRNA 백신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효과가 지속되려면 네. 그러면 암에 걸리기 싫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맞겠죠. 예. 그러면 제약사한테는 돈이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유효 기간이 짧아요? 원래 다른 백신보다? 아니요. 그 복불복인데 코로나 백신 지금 한 6개월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어떤 거는 몇 년이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영원하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 컨셉은 원래 RNA 왕창 넣어주는 거죠? 그 RNA를 왕창 넣어주는 거죠. 예, mRNA, 그러니까 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포장된 포장된. mRNA를 왕창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쌓인 mRNA들이 쭉쭉쭉 피를 타고 가다가 세포들에 달라붙어서 들어가요. 세포 안에. 예. 네. 그럼 그 세포 질에서 mRNA가 이렇게 껍질을 벗고 예.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세포 공장에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집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그럼 그 집이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우리 몸의 항체가 그 녀석을 공격하고 네.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싸우면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걸 알게 된다. 정확히 그 메커니즘으로 mRNA 백신이 작동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 RNA에 대한 책을 쓸 때는 mRNA 백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썼거든요. 예.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썼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하.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mRNA 백신 얘기를 제일 앞에다 넣었죠.
암 예방 치료제, 네. 암 예방 백신이 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지금 이미 테스트 중에 부지기수예요. 테스트 이 관심사를 그 생명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M 백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와. 어느 날 갑자기 그 저기 얼마 전에 정재훈 약사 나가지고 예. 위고비 제 친구거든요. 예. 제가 동갑인데 정재훈 제 약사예요? 친구인데 야. 저 친한 어제도 만났습니다. 아. 네. 그 위고비 같은 약이 예. 어느 날 나올 수 있어요. 야 이거 맞으면 위암 안 걸린대 뭐 대장암 안 걸린다더라. 그렇지. 그냥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사실은 이게 또 부자들만을 위한 약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좀 해요. 왜냐하면 생산 원가가 비싸요? 예? 생산 원가가 비싸요? mRNA요 백신이요. 네. 생산 원가가 좀 비싸고요. 예. 운반하는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아 그렇죠. 뭐 네. 막 온도를 너무 높일 냉동으로 수가 냉동으로 없- 해야 높일 수가 된다고. 없으니까 예. 그 단점이 있는데 예. 근데 이게 mRNA 백신 이번에 보셨지만 미국이 다 독점하고 자기네 국민들만 맞추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못 맞고 막 이런 어떤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위고비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갈 것 같기도 한데 mRNA 백신이 암 백신이 나와도 많은 예를 들어서 그 암에 관심 많잖아요. 지금 예. 암에 솔직히 암 얘기만 지금 엄청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다 관심 많죠. 저도 나이가 이제 있어서 암에 관심 많은데 암 백신이 나오면 좋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소아마비 백신처럼 국가가 맞춰주면 좋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 나오면 전 모든 사람은 위암 백신을 맞고 이렇게 맞는다. 그게 될까 과연 제약사들이 그 특허를 우리에게 넘겨줄까? 저는 안 넘겨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암장에서 팔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때 아까 전에도 야. RNA는 일종의 디지털 코드라서 네. 굉장히 실험하기가 매우 간단하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백신이 빨리 나오고 잘 나오는 거다. 네네. 그러면 다른 치료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었던 영역, 왜 네. 채팅창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치매, 뭐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복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치매 뭐 예방, 치매 그런 예방. 것들까지 우리가 막 테스트를 해보고 나 원래는 집을 지으려면 도대체 무슨 집을 넣어야 되는지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는 테스트가 매우 간단하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어떤 녀석이 뭔지를 알아야 일단 그걸 알면 그거 알죠. 다 알아요.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쌓이면 무슨 그거는 이제 끈적끈적한 원인 게 물질로 있네. 생각된 추정되는 어떤 물질이고 이거는 이제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알아야 치매를 일으키는 치매를 일으키는 걸 정확히 알고 그렇죠. 그다음에 걔만 타겟을 타겟해서 하면 네. 치매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아 그것만 알면 그러니까 네, 그 근데 원인만 명확하게 알면 할 수 그런 있어요. 거예요. 그런 테스트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장공비가 넘어오면 그냥 3분 안에 다 무찔릴 수 있는 군인을 만들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보려면 무장공비가 넘어와야 자주 넘어와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그 동안에는 무장공비를 우리가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계속 겨우 만들어가지고 한번 너희들 싸워봐 해가지고 연습시키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오늘 말씀하신 mRNA는 그 무장공비를 그냥 기계로 만들어도 된다. 착착착 붙여가지고 디지털로 싸워봐 하면 이 외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맞아 비슷한 컨셉입니다. 예. 그러니 이제는 무장공비뿐만 아니라 뭐 불량배, 뭐 사기꾼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다.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연습해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다 쉽게 된다는 쉽게 거죠.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좀 넓은 범위에서 mRNA 백신의 원리와 의미를 얘기하면 예.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공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은 무엇이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인공적으로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단백질이 무엇이든 왜냐하면 어차피 단백질은 DNA와 RNA 코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식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일도 가능해진 거죠. 아하. 원하면 무엇이든 무엇이든 무엇이든. 일단 RNA를 몸속에 넣을 수 있게 넣을 수 됐고 있게 됐고 그게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 예를 들어서 인조인간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 몸에다가 뭐 광합성을 만드는 단백질을 다 때려 넣어서 뭐 광합성을 하게 할 수 뭐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다 이론적으로는 뭐든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좀 무식한 질문. mRNA에서 굳이 M을 왜 붙입니까? 그게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어. 메신저. 그냥 RNA인데 왜냐면 왜 메신저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예. 그
RNA로 이루어진 세포 내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RNA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단백질을 만들 때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오는 tRNA라는 것도 있어요. 예. 걔도 RNA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RNA들이 있습니다. 근데 mRNA는 특수한 형태의 RNA예요. 얘는 DNA 유전 정보를 그대로 떠다가 리보솜한테 전달해가지고 이대로 단백질 만들어라고 하는 애예요. 그것만 하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는 메신저라고 불러요. 일꾼 말 그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유전 정보를 지닌 유일한 RNA라고도 할 수 있죠. 아 그거 말고 다른 RNA도 있었군요. 다른 RNA들은 그냥 스트럭처가 더 중요한 애들이에요. 시퀀스보다. 그러니까 미장, 벽돌, 타일 다 있는데 mRNA는 내가 보니까 10장이네. 그렇죠. 이게 매니저죠. 매니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정보가 있어. 그것만 있는 분이네. 그래서 전달하는 거네 전달. 네, 건축업자가 얘기한 걸 그대로 만들어주는. 막 몸속에 들어왔어.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래. 그렇죠. 그거 정확하게 해주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너 이렇게 해. 그렇죠. 그렇죠. 그 정보를 들고 있는 RNA 종류는 메신저 RNA밖에 없습니다. mRNA. 이렇게 잘 아시는데 네. 그럼 직접 그럼 만드시. 대한민국도 이제 앞으로는 mRNA 백신을 다양한 만들면 안 됩니까? 질병원에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어려워서 미국에서만 만들 수 있고 부자들만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물학이 되게 웃기는 게 예. 한국이 못 만들었죠. 결국 mRNA 백신을. 근데 왜 못 만드냐? 이게 생물학은 웃기는 게 아이디어는 간단한데요. 그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노하우와 이나 암묵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안 알려진 거예요. 그거는 오더나하고 화이자만 아는 거죠. 그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하다니까요. mRNA 백신은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정도로 간단해요. 네. 그 실험실에 어떤 실험소에도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량 생산해내고 임상 시험을 빨리빨리 하고 하느냐의 노하우는 걔네만 갖고 있다. 아 대량 생산이 힘들어요. 그 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모더나하고 화이자밖에 없는 거고 중국도 그래서 실패했고. 이게 배터리 같은 거구나. 네, 비슷합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어? 네, 그렇죠.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근데 mRNA 백신은 제 생각에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시간도 그러니까. 예. 초파리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합니까? 초파리가 제가 진짜 기승전 초파리. 제가 걔네가 그 제가 이걸 비유를 해드리곤 하는데 예. 이 수컷이 20분 동안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를 인간으로 따져보면 남녀 커플이 호텔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교미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아니, 인생에서. 따지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미는 빨리 끝내고 두 달 동안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안 나오는 모텔에만 있는 그거 거예요. 구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러면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초파리만도 못하고. 근데 그러면서. 왜 이런 투자를 하게 됐을까? 예. 교미를 짧게 하는 종도 많아요. 초파리 종 중에. 아 예. 네, 그리고 교미를 굉장히 짧게 끝내는 포유류도 많습니다. 네. 이거는 이 초파리 제 특별한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타라는 애들이 20분이 넘게 교미하게 된 건 얘네들의 성적 스트레이트즈예요. 그러니까 섹슈얼 스트레이트즈라고 그러는데 성적인 어떤 그 진화적인 어떤 선택인데 얘네가 이 스트레이트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우리 종은 교미 시간을 늘려가지고 여기서 나온 새끼가 나한테서 나온 거라는 걸 개런티 하겠다는 거지. 그 방법의 하나가 교미 시간을 늘리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내가 이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20분을 해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부러 떨어뜨려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리는 방법을 제가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네. 20분인데 예를 들어 10분만 진짜 어렵습니다. 빛을 주거나 레이저로 지지거나 막 흔들어도 거의 안 떨어져요. 거의 인생을 걸고 붙어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아직 안 끝나서가 아니라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어야. 심지어 무슨 잠자리 같은 게 오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래도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다 끝내고 내 테이블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는 걸 막기 위해서 앞 나가고 계속 먹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 인생을 건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건 도박이에요. 그걸 해야 내가 자손을
된다. 걔네 인생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수컷의 목적은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내 유전자에 가진 새끼가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 게 전부고. 그래서 이 시간 얘기하셨는데 초파리 중에 어떤 초파리는 이 교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생긴 정자를 만들어내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자가 들어가서 다른 정자를 긁어내고 죽여요. 와. 폭탄처럼 터지기도 하고. 와. 이게 진짜 대단하다. 이게 성에 관련된 성선택, 섹슈얼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는 예. 기괴함으로 넘쳐납니다. 야.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 초파리를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안 돼요? 초파리 교미시간 연구는 제가 진짜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연구를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와. 초파리 한번.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초파리 몸에 있는 그 단백질을 인간이 맞을 그 mRNA 백신으로 맞을 수 있어. 쉽죠?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그건 붙어 있기만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오래 할까봐. 소용이 없어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오래 하려 그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 노력하는 그 초파리의 어떤 정신 자세를 그래 내 몸 안에 넣고 싶다 그 얘기죠. 그걸 굳이 초파리로 하시려고 하시니까 책을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초파리. 네. 와 진짜 재밌네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초파리 시리즈를 저희 그 하얼빈으로 가시기 전에 그 핵심적인 것만 해서 몇 번 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초파리에 대해서 다음에는 진짜 오늘은 좀 초파리가 얘기가 너무 짧았습니다. 오늘은 초파리 얘기만 RNA도 재밌었는데 초파리가 한 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얼빈 공업대학의 김우재 교수님,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초파리 하고 싶은 질문을 좀 해요. 나만 질문하니까 나만 지금 이상한 그 속물 됐잖아요. 본인도 궁금하면서. 저는 뭐 궁금한 거 대충 물어봤었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에 초파리 꼭 배워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